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이 무려 2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침묵의 진실, 과연 무엇일까요? 토트넘 훈련장의 어느 깊은 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는 아버지의 목발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이러신 거잖아요. 과연 무엇이 이 강인한 청년을 눈물로 무너뜨린 걸까요? 그리고 그가 그 순간 이후 다짐한 한마디, 다시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슬럼프 극복담이 아닙니다. 이는 한 아버지의 목발 투혼과 그 숨겨진 희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손흥민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상도 이적 루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2년간의 깊은 침묵이었죠. 이 침묵은 단순한 무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스러운 침묵이었어요. 토트넘에서의 어느 봄날부터였을까요? 훈련장에서 그의 발끝을 떠나는 공들이 하나둘씩 제 갈 길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골대를 향해 날아가야 할 슛들은 어김없이 골대 옆으로, 위로, 아래로 흘러갔어요. 동료들과의 패스도 미묘하게 엇갈렸고 드리블할 때의 그 경쾌한 리듬도 어딘가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왼발 가마차기도 예전 같은 날카로움을 잃어갔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슬럼프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골문 앞에서의 마지막 터치는 계속 아쉬웠고 크로스볼을 받을 때의 타이밍도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를 두고 일시적인 폼 하락이라고 평가했고 곧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관대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팬들은 여전히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며 흥민이 괜찮다 라는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심지어 동료 선수들도 내가 없으면 우리 공격이 안 돌아간다며 격려해줬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손흥민은 그 어떤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면 그는 단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짧은 대답만 반복했을 뿐이었죠.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해 보였지만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무언가를 애써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의 침묵 뒤에는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버지 손흥정 감독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깊은 절망감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절망감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고 있었거든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혹시 내 축구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걸까?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 건 아닐까? 내가 정말 이 레벨에 맞는 선수가 맞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들기까지 몇 시간씩 걸리는 날들이 늘어났어요.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아쉽게 빗나간 슛들, 동료들의 실망스러운 표정들,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반복해서 재생됐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며 아니야, 내일은 달라질 거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정작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훈련 후 샤워실에서도 그는 유독 오래 머물렀어요. 다른 선수들이 모두 나간 뒤에야 혼자서 차가운 물줄기를 맞으며 생각에 잠겼죠. 왜 이럴까? 분명 몸은 예전과 똑같은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몸은 여전히 건강했고 체력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핵심적인 부분에서 톱니바퀴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힘든 건 아무에게도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동료들에게는 괜찮다, 곧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해야 했고 팬들 앞에서는 여전히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특히 아버지에게만은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축구에 바치며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에게 힘들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밤에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아버지라는 글자가 떠오르는 순간 그는 하고 싶었던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축구에 자신이 없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혹시 제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요? 제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몇 번이고 맴돌았지만 결국 그 고백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평생을 축구에 바친 아버지에게, 그리고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대신 그는 휴대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어두웠고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만이 방 안을 스쳐갔어요.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2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까? 하지만 손흥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며칠 후 그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장면은 그의 2년간의 침묵을 한순간에 깨트릴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숨겨진 희생과 목발 투혼에 관련된 진실이었죠. 그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아버지가 그토록 큰 비밀을 숨겨야 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손흥민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슬럼프가 깊어질수록 손흥민에게는 이상한 증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밤마다 찾아오는 심장 박동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훈련으로 지친 몸이 금세 잠에 빠져들었을 텐데 이제는 침대에 누워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근거림의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훈련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내일 슛을 또 빗나가면 어떡하지?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코치님이 실망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어요. 훈련장에서의 모든 순간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공을 차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는데 이제는 슛을 할 때마다 이번엔 들어갈까? 라는 불안감이 먼저 앞섰어요. 골대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실패를 예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좋은 슛이 나올 리 없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팀 동료들 앞에서 웃어야 할 때였습니다. 라커룸에서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때,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할 때, 팬들과 사진을 찍을 때, 그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절망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가 끝나고 유니폼을 벗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수만 명의 관중들과 동료들이 모두 떠나고 라커룸에 혼자 남게 되면 가면을 벗은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때서야 하루 종일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밀려왔죠. 혹시 이게 내 축구 인생의 끝일까?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했을까?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나? 이런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어느 날부터는 몸에서도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발목에서 미묘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통증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슛을 찰 때나 방향을 급하게 바꿀 때 발목에서 찌릿한 느낌이 올라왔어요. 의료진에게 검사를 받아봤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일시적인 염증일 가능성이 높다며 진통제와 소염제를 처방해줬어요. 손흥민은 매일 아침 그 약들을 삼키며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약으로 가라앉는 건 발목의 통증뿐이었어요. 정작 마음의 아픔은 더 깊어져만 갔죠. 훈련 중에도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느꼈습니다. 볼을 받기 전부터 이미 다음 동작을 걱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번 터치는 괜찮을까? 패스가 정확할까? 드리블이 성공할까? 이런
생각들이 플레이의 순간순간을 방해했습니다. 축구는 본능적으로 해야 하는 스포츠인데 그는 모든 걸 머리로 계산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동료들도 그의 변화를 눈치챌 정도였습니다. 해리 케인은 어느 날 훈련 후에 다가와서 너 요즘 좀 다른 것 같은데 괜찮아? 라고 물었어요. 손흥민은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괜찮습니다, 형.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괜찮을까? 라는 의심이 들었죠.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하루 있었던 일들이 영화처럼 재생됐어요. 빗나간 슛, 동료의 실망스러운 표정, 관중들의 한숨소리. 이런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기도 했어요. 그런 날이 몇 주 계속되면서 손흥민은 점점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진짜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모두들 괜찮다, 곧 나아질 거야 라고 위로해줬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볼 때면 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팬들은 여전히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고 흥민이 화이팅! 이라는 댓글들이 끝없이 달렸지만 그 기대감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다가왔거든요. 이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더 큰 압박감으로 작용했죠. 급기야는 간단한 일상조차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할 때도, 아침 식사를 할 때도, 심지어 샤워를 할 때도 오늘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견뎌내야 할 시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손흥민은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런던의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흥민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한국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친숙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뜻 말을 꺼내기는 어려웠어요.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훈련은 잘하고 있지? 요즘 경기 보니까 좀. 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흥민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너무 무서워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손흥정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어요. 무서워? 뭐가 무서운데? 축구가요. 예전 같지 않아요. 슛도 잘 안 들어가고 자신감도 없고. 혹시 제가 이제 끝난 건 아닐까요? 이 고백은 그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만 끙끙 앓았던 모든 고민들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전화기 너머 아버지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떨리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실은 그 순간 정작 더 큰 고통을 혼자서 견디고 있던 사람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아서 목발을 짚은 채로도 훈련장을 지키고 있는 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의 통화는 손흥민에게 있어서 일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말로 표현하고 나니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절망감 사이에서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런던의 아파트로 돌아온 그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아버지의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평소 같았다면 포기하면 안 된다. 더 노력해라는 식의 강한 조언이 돌아왔을 텐데 그날 아버지는 유난히 말이 적었거든요. 마치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손흥민은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화상통화로 직접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화면을 통해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고 말투도 예전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손흥민은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훈련장에서 느끼는 압박감,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감, 동료들 앞에서 웃어야 하는 것의 고단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솔직한 심정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중간중간 조언을 끼워 넣었을 텐데 그날은 끝까지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무게감이 느껴졌거든요. 마침내 손흥민은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핵심을 꺼냈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 더 이상 축구에 대한 열정을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가감없이 드러냈어요. 그 순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화면 너머 아버지의 표정도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즉시 나왔을 아버지의 강력한 격려나 조언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길고 깊은 침묵만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손흥정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추기를 여러 번 반복했고 마침내 나온 말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단지 아들의 어깨를 보듬어주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의 말을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은 일찍 쉬라며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이런 반응은 손흥민에게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통화를 끝낸 후 손흥민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의 그 조용한 반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나를 포기한 건 아닐까? 정말로.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동안 아버지와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거의 매일 안부를 묻던 아버지가 조용해진 거예요. 이 침묵은 손흥민에게 더 큰 불안감을 안겨줬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버지를 실망시켜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훈련장에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까지 약한 모습을 보인 후로는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그동안은 적어도 아버지는 나를 믿어주실 거야라는 생각이 버팀목이 되어줬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확신할 수 없게 된 거죠. 경기에서도 그 영향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볼을 잡을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어요. 이번에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이 경기를 보고 계실까? 실망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잡념들이 플레이의 순간순간을 방해했습니다. 동료들도 그의 변화를 더욱 뚜렷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적극적이었던 그가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몇몇 선수들은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그 걱정마저도 부담으로 느꼈습니다. 모든 관심이 오히려 자신을 더 위축되게 만들었거든요. 밤마다 혼자 남게 되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파트의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외로움, 절망감, 자책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인이 된 후로는 거의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은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울면서도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이렇게 약해져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눈물은 좀처럼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난 후 손흥민은 이상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최근 들어 전화를 받을 때마다 숨소리가 거칠어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약간의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피로감은 더 뚜렷해졌어요. 또한 아버지가 예전보다 말을 아끼게 되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훈련에 대해, 경기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세한 조언을 해줬을 텐데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마치 무언가 다른 생각에 깊이 잠겨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왜 숨기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숨겨진 무언가가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직감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 직감은 며칠 후 충격적인 현실로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숨겨진 희생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게 될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고민들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손흥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 대답을 할 수 없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말을 아껴야만 했는지를 말이에요. 그날 밤은 유독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최근 통화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이상한 침묵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런던 아파트의 거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부엌으로 향하던 그때 거실 한쪽 구석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전혀 눈에 띄지 않았을 작은 틈새였어요. 벽과 소파 사이 그 좁은 공간에 무언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목발 한 쌍이 조용히 세워져 있었거든요. 손흥민의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목발이라니? 왜 집에 목발이 있는 거지? 누가 쓰는 건가? 혹시 아버지가 한국에서 오셨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수많은 질문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목발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용한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마모되어 있었고 바닥에 닿는 부분에는 고무가 달아 있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꽤 오랫동안 사용해온 목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언제부터?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최근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느꼈던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보다 거친 숨소리, 말끝마다 배어나는 피로감,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 같지 않은 조심스러운 말투. 혹시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닐까요? 손흥민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차를 생각해보니 한국은 이미 오후였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있을 시간인지 알 수 없어서 망설여졌습니다. 대신 그는 목발을 더 자세히 관찰해보기로 했어요. 목발에는 작은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쓰여진 병원 이름이었어요. 서울의 한 정형외과 병원이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환자 번호 같은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최근 변화, 전화를 받을 때의 이상한 반응들, 그리고 지금 발견한 이 목발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그 그림의 전체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은 곧바로 아버지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약간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화면 속 아버지의 모습에서 손흥민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앉아있는 의자가 평소와 달랐어요. 등받이가 높고 팔걸이가 있는 의자였는데 예전에는 본 적이 없는 의자였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다리 부분이 화면에 나오지 않도록 각도를 조절한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최근 상황, 건강 상태, 일상생활에 대해 하나씩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다며 화면에서 사라졌는데 그때 배경으로 보인 방 안의 모습에서 손흥민은 또 다른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침실 한쪽 구석에 물리치료용 도구들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전기 자극기, 얼음찜질 팩, 그리고 무엇보다 재활용 밴드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술이나 부상 후에 사용하는 재활 도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이런 것들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다시 화면에 나타났을 때 손흥민은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섣불리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대신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손흥민은 인터넷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최근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축구 관련 뉴스,
뉴스팀 관련 기사들을 하나하나 검색해 봤어요. 그러던 중 한 달 전에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손흥정 감독이 무릎 수술을 받았다는 짧은 보도였어요. 하지만 그 기사는 매우 작게 다뤄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회복 기간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었어요. 손흥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수술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되다니. 왜 직접 말씀해주지 않으신 걸까? 왜 숨기신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회복 상태는 어떤 걸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발견한 사실이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계산해 보니 바로 자신이 아버지에게 힘들다고 고백했던 그 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본인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계셨던 거죠. 이 깨달음은 손흥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슬럼프로 힘들어할 때 아버지는 훨씬 더 큰 고통을 혼자서 견디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들 앞에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으셨고 오히려 아들을 걱정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정말로 충격을 받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사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수술 후 최소 6개월은 무리하면 안 된다는 의사의 권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수술 후 단 며칠 만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특히 무릎 수술의 경우 충분한 휴식과 재활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무리하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때 손흥민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훈련장을 빠지지 않고 나오신다는 것, 그리고 자신과의 통화에서도 여전히 축구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희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손흥민이 발견한 이 충격적인 진실 뒤에는 훨씬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진짜 희생은 단순히 수술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손흥민은 지금까지의 모든 고민과 절망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술 사실을 알게 된 후 손흥민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질문들이 맴돌았어요. 아버지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정말로 회복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셨는지. 이 모든 것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다행히 팀 스케줄상 며칠간의 휴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만큼은 아버지의 진짜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그는 곧바로 아버지가 계신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멀리서 지켜보며 아버지의 실제 모습을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훈련장 근처 카페에서 자리를 잡고 망원경을 준비해서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훈련장에 나와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계셨어요. 멀리서 보기에는 건강해 보였고 움직임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둘째 날 저녁 손흥민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떠난 후 홀로 남은 아버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평소 꼿꼿하던 허리가 구부정해졌고 걸음걸이도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목발은 아니었지만 지팡이에 의존해서 걷는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평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던 모습이었죠. 손흥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큰 고통을 참으며 일상을 버티고 계셨는지가 한눈에 보였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은 채로도 훈련장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뭔가를 점검하고 계셨어요. 바닥에 떨어진 공들을 하나씩 주우시고 훈련 도구들을 정리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릎이 아픈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아버지가 홀로 공을 굴리며 무언가를 체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마도 손흥민의 플레이를 연구하고 계시는 듯 했어요.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무릎을 구부리며 공의 움직임을 살펴보시는데 그때마다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몇 번이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셨어요. 공을 굴리고 무릎을 구부려서 살펴보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무릎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잠시 멈춤을 보이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를 이어가셨어요. 손흥민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뛰어나와 훈련장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깜짝 놀라며 재빨리 지팡이를 감추려고 하셨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뭔가 미안한 표정이 스쳐갔어요. 손흥민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상상만 했던 아버지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아버지는 애써 평소와 같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무릎 부위가 심하게 부어있는 것이 한눈에 보였어요. 바지 위로도 붓기가 확연히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을 텐데 어떻게 매일 훈련장에 나오셨던 걸까요? 아버지는 아들의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숨길 이유도 변명할 이유도 없다는 듯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수술 후 의사가 충분한 휴식을 권했지만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들이 전화로 포기하고 싶다고 했을 때의 충격에 대해서도 털어놓으셨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자신의 다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꿈을 포기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는 거죠. 손흥민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힘들다고 투정 부릴 때 아버지는 훨씬 더 큰 고통을 혼자서 감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도 자신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아들이 더 위축되거나 부담을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은 정말 괜찮고 곧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괜찮다는 말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계신다면 자신도 더 이상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손흥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결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심이 얼마나 큰 희생을 각오한 것인지를 말이에요. 아버지는 단순히 무릎 수술을 숨긴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한국에서의 며칠은 손흥민에게 있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고통을 직접 목격한 후 그는 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몰래 병원을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수술받았던 그 정형외과였죠. 병원에서 만난 담당 의사는 손흥민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손흥정 감독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설명을 듣는 동안 손흥민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의 무릎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 인대 재건술이 필요할 정도였고 수술 후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무리하게 활동할 경우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수술 후 단 며칠 만에 퇴원하겠다고 고집부렸다는 것, 그리고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전해줬습니다. 의사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손흥정 감독이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물은 것이 아들 이야기였다고 해요. 본인 다리 상태보다 아들의 슬럼프를 더 걱정하고 계셨다는 거죠. 의료진들도 그런 모습을 보며 놀랐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수술 후 첫 재활 치료를 받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제가 누워있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의사는 손흥민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버지의 무릎은 수술 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 그리고 현재와 같은 활동량을 유지한다면 언젠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설득해도 아버지는 활동량을 줄이려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병원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의사의 동의를 얻어 아버지의 치료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아버지는 수술 후 권장되는 재활 프로그램의 절반도 이수하지 않으신 채 퇴원하셨던 겁니다. 더욱이 통증 관리를 위한 약물 처방도 제대로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강한 진통제를 처방해 드렸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의지력만으로 버티려고 하셨던 것 같다고 의사는 설명했어요. 병원을 나온 후 손흥민은 아버지의 동료 코치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과의 만남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 코치 중 한 명은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손흥정 감독이 수술 후에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훈련장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고통으로 인해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다고 했어요. 어느 날 훈련이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손흥정 감독 혼자 훈련장에 남아 무언가를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도 쭈그리고 앉아서 잔디 상태를 점검하고 공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 코치는 다가가서 감독님,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손흥정 감독은 흥민이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제가 편하게 쉴 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그 순간 코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손흥정 감독은 훈련장에 나와서 우산을 쓰고 선수들을 지도하셨다는 겁니다. 무릎 수술 후에는 습도나 기온, 변화에 더 민감해진다는 의사의 경고가 있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고 해요. 손흥민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슬럼프로 고생할 때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도 아들에게는 전혀 티를 내지 않으면서 말이죠.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한 코치가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손흥정 감독이 최근 들어 흥민이를 위해서라면 이 다리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든 코치들이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을 아끼셨는지, 왜 전화를 받을 때마다 조심스러워 하셨는지를 말이에요. 아버지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면서까지 아들을 지키려고 하셨던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거웠거든요. 내가 좀 더 강했다면, 내가 포기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그날 밤 손흥민은 호텔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로는 거의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무조건적인지를 깨닫는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감추고 있는 마지막 비밀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지금까지 알게 된 모든 것들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훨씬 더 큰 결심이 하나 더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심을 알게 되었을 때 손흥민은 진정한 의미에서 각성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의 진실을 모두 알게 된 후 손흥민은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한국에 두고 온 것 같았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서도 계속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특히 훈련장에서 지팡이를 짚고 홀로 공을 정리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런던의 집에 도착한 첫날 밤 손흥민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이기만 했어요. 아버지의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 의사의 경고, 동료 코치들의 증언.
이 모든 것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잠에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꿈속에 아버지는 목발을 짚고 훈련장을 걸어 다니시면서 흥민아,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여서 손흥민은 꿈속에서도 울고 있었어요. 다음날 훈련에 나갔지만 집중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공을 차는 순간마다 아버지 생각이 났고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코치가 전술 설명을 해줘도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무릎이 어떠실까? 혹시 오늘도 무리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훈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수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 아버지가 더 걱정하실 것 같았고 그렇다고 모르는 척하기도 어려웠거든요.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손흥민은 점점 더 괴로워했어요. 훈련에서도 예전만큼 집중할 수 없었고 경기에서도 마음 한편이 항상 무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하고 계시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손흥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희생도 자신의 꿈도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도 말이죠. 그는 깊은 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토트넘의 훈련장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혼자서 밤에 훈련장에 가지 않았을 텐데 그날 밤은 어딘가 조용한 곳에서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훈련장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잔디밭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필드 가운데로 걸어가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은 더욱 복잡했어요. 그때 갑자기 한국에서 가져온 가방 속에서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몰래 가져온 목발이었어요. 아버지가 숨겨두셨던 바로 그 목발을 한국을 떠날 때 가방에 넣어온 것이었습니다. 왜 가져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손흥민은 그 목발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재질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아버지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매일 이 목발에 의지해서 걸으셨구나,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매일을 버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무력감까지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손흥민은 목발을 가슴에 꽉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로는 이렇게 격하게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아버지, 저 때문에 이러신 거잖아요. 제가 약해서, 제가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이런 말들을 중얼거리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손흥민은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과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생겨나고 있었어요. 바로 결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믿어주시는데 자신이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강한 의지가 생겨났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의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시차를 생각해보니 한국은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였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평소와 같은 따뜻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버지의 상황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어 말씀하셨어요. 흥민아, 너를 포기하도록 내버려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다. 그 말 한마디에 손흥민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어둠이 한순간에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다리 따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들이 꿈을 이루는 것보다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아들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그 순간 손흥민은 목발을 더욱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이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온몸으로 느낀 후에 나온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손흥민은 훈련장 가로등 아래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목발은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고 그 차가운 감촉이 그에게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약속은 곧 전 세계가 목격하게 될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훈련장에서의 깨달음 이후 손흥민의 일상에는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평소 같았으면 오늘 훈련에서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먼저 찾아왔을 텐데 그날 아침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너를 포기하도록 내버려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은 그에게 새로운 힘이 되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특히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발견했어요. 여전히 피로감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당당하게 인사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라커룸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으면서도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지자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볼 터치부터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공을 받기 전부터 이미 실패를 걱정했다면 이제는 일단 볼에 집중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의 플레이에 임했습니다.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슛 연습 시간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골대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긴장했을 텐데 이제는 다른 접근을 했어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발목의 각도, 임팩트 순간의 느낌, 공의 궤적. 이런 세부적인 것들에 온전히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모든 슛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빗나가는 공들이 있었고 때로는 예전과 같은 아쉬움도 느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실패 후에 자책하고 위축되었다면 이제는 다음엔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다시 집중했어요. 동료들도 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훈련 후에 다가와서 뭔가 달라 보이는데 좋은 변화인 것 같아라고 말해줬어요. 다른 선수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력적인 변화보다는 분위기나 태도의 변화를 먼저 느꼈던 거죠.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아버지와의 대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기술적인 조언이나 구체적인 지시가 많았는데 이제는 다른 종류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아버지는 이제 오늘은 어제보다 나으면 된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손흥민에게 새로운 철학이 되었어요. 완벽해지려고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면 된다는 깨달음을 주었거든요. 특히 아버지는 과정을 중요시하라고 강조하셨어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예전처럼 골이 들어가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대신 좋은 슛을 찬 것 자체에 만족하게 되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체력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보였어요.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몸도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훈련 강도를 높여도 예전보다 덜 지쳤고 회복 속도도 빨라졌어요. 기술적인 면에서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리블할 때의 리듬감이 돌아왔고 동료들과의 호흡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무엇보다 짧은 패스의 정확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마음의 여유에서 나온 변화였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경기를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예전에는 경기 전에 온갖 걱정을 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은 어떤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실제 경기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예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볼을 받을 때의 자신감이 늘어났고 상대 수비수를 대할 때도 더 적극적이 되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경기에서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에서 공을 받았을 때 예전 같았으면 안전하게 패스를 선택했을 텐데 그날은 과감하게 슛을 시도했어요. 비록 그 슛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시도 자체가 큰 의미였습니다. 팀 동료들도 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코치진에서도 예전의 손흥민이 돌아오고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비록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밤잠을 설치는 일이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기분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 축구를 하는 것 자체가 다시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손흥민은 매일매일 작은 변화들을 쌓아가며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그가 보여줄 특별한 한순간, 그 장면은 단순한 골이 아니라 그의 완전한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꾸준한 변화 끝에 손흥민에게는 드디어 진짜 부활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훈련장에서 공을 차는 소리부터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어딘가 힘없고 무거웠던 임팩트음이 이제는 다시 경쾌하고 날카로워졌어요. 동료들이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볼을 받기 위해 움직일 때의 타이밍, 상대 수비수를 제칠 때의 순발력, 그리고 무엇보다 드리블할 때의 그 특유의 리듬감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근육의 기억이 하나씩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코치진에서도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인 훈련 시간에 보이는 그의 집중력과 정확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했어요. 슛 훈련에서 골대 틀을 맞히는 횟수가 늘어났고 프리킥 연습에서도 예전의 날카로운 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실제 경기에서 나타났습니다. 토트넘이 홈에서 중요한 리그 경기를 치르던 날이었어요. 전반전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플레이를 보여줬지만 후반전 시작과 함께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시작 20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왔고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에서 손흥민이 공을 받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한 번 더 터치하거나 동료에게 패스했을 상황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공을 받자마자 즉시 몸을 돌려서 슛 자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특유의 왼발 가마차기가 화려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골키퍼의 손끝을 스쳐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스타디움 전체가 순간 정적에 빠졌다가 곧이어 폭발적인 함성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그 후의 골 세리머니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관중석을 향해 달려가거나 동료들과 함께 기뻐했을 텐데 그날 손흥민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골이 들어간 직후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관중들도 순간 조용해졌어요. TV로 경기를 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의 표정에는 기쁨보다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립리딩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다고 해요. 동료들이 달려와서 축하해줬지만 손흥민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모습만 있었습니다. 바로 목발을 짚고도 훈련장을 지키며 자신을 믿어준 아버지 말이에요.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을요.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도 손흥민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자들은 오랜만에 골에 대해 질문했지만 그는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감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골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 특히 가족의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골 이후로 손흥민의 경기력은 급격하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도움을 기록했고 그 다음 경기에서는 또 다른 골을 넣었어요.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그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손흥민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들로 가득했고 각종 축구 전문 매체들도 그의 부활을 대서특필했어요. 특히 그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를 표하던 골 세리머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의 통화였어요. 골을 넣은 그날 밤 손흥민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경기를 라이브로 보셨다고 하시면서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또한 이제 정말 다시 시작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골을 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부터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였어요. 실제로 손흥민 자신도 그런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이 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후 몇 경기 동안 손흥민은 연속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골뿐만 아니라 어시스트도 늘어났고 무엇보다 경기 전체를 이끄는 리더십까지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동료들도 예전의 손흥민, 아니 더 성숙해진 손흥민이 돌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회복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함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경기 중 보여주는 차분함과 집중력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손흥민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축구를 하는 것이 다시 순수하게 즐거워졌다고 느꼈어요. 예전처럼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매 순간을 즐기며 플레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완전히 돌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그가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온 국민을 울릴 만큼 감동적인 그 고백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은 곧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은 비로소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의 완전한 부활이 확실해진 후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토트넘의 중요한 경기가 끝난 후 기자회견장에서였어요. 그날 경기에서 그는 2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와 비슷한 질문들이었어요. 경기 내용에 대한 분석, 앞으로의 계획, 팀, 동료들과의 호흡 등등 기술적이고 전술적인 이야기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손흥민도 평소처럼 침착하게 대답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기자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손흥민 선수, 최근 몇 달간 보여준 변화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골을 넣은 후 하늘을 바라보는 세리머니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요. 혹시 그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손흥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미소 대신 뭔가 깊은 감정이 얼굴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침묵은 몇 달 전에 그 고통스러운 침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는 감정이 복받쳐서 나오지 않는 침묵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기자들도 그의 변화를 감지하고 조용해졌고 카메라들은 그의 표정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때 사람들은 그의 눈가에 이미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힘들 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기자회견장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쉰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그날 새벽 훈련장의 가로등 아래에서 아버지의 목발을 부여잡고 울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다리가 부서져도 티내지 않으며 자신을 지켜주셨던 아버지의 모습, 아들보다 먼저 아들의 꿈을 걱정해 주셨던 그 마음, 그리고 목발을 짚고도 훈련장을 지키셨던 그 투혼을 생각했어요. 저는 손흥민이 다시 말을 시작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축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도 전술도 그리고 승부욕도 배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 희망과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가족에게서 배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지만 손흥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포기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저보다 더 큰 고통을 혼자서 견디고 계셨어요. 그것도 저 때문에, 저를 위해서요. 이때쯤 되자 기자회견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의 진솔한 고백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은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울면서도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꺼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야말로. 그는 또 한 번 감정이 복받쳐 잠시 멈췄다가 이내 말을 이었어요. 제 삶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가 2년의 침묵을 깨고 세상에 내놓은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의 기술이나 능력을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의 가장 솔직한 마음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고백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희생과 아들의 각성,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거죠. 손흥정 감독도 아들의 기자회견 영상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오랜 시간 숨겨왔던 자신의 희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을 보며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느낌이셨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손흥민의 축구 인생은 정말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기록적인 골들이 이어졌고 더욱 성숙한 리더십을 보여주며 팀을 이끌었어요. 팬들은 예전보다 더 깊어진 그의 눈빛을 보며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은 기록도 트로피도 아니었어요. 바로 아버지의 목적 투혼이 남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는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내적 힘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손흥민이 다시 걷기 시작한 모든 길에는 늘 한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발을 짚고도 끝까지 아들을 밀어준 아버지의 사랑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이제 그의 가장 큰 힘이자 무기가 되어 앞으로 펼쳐질 모든 도전을 함께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은 스스로에게 약속처럼 반복해서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듯 나도 내 가능성을 믿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새롭게 태어난 손흥민의 앞날에는 더 큰 꿈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지금도 그 기자회견 영상을 보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에게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손흥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며 따뜻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가족의 희생으로 큰 어려움을 극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